서울시 강동구 성내동에 위치한 아파트 정보입니다. 8호선 강동구청역에서 걸어서 4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작년 9월에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14층 건물 가운데 6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5억 6천만 원. 전세 보증금 5억 1천만 원 감안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약 5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앞서 저희가 얘기했던 게 강남이 아니더라도 네네. 그러면 강남과 비슷한 형식으로 성장하고 있는 그런 지역을 찾으면 된다라고 맞습니다.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강동구가 좀 그런 곳인가요?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정확히 이제 짚어주셨는데요. 네네. 이제 강동구 하면 예전에는 사실은 좀 거들떠도 안 봤던 지역이에요. 왜 그러냐면 너무 동쪽으로 치우쳐 있다 보니까 강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남쪽의 대표적인 지역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또 한남대교라든가 경부고속도로가 지어지는 부분에서 마치 활용점정처럼 정점을 찍었죠. 그런데 강동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왜 눈여겨보셔야 되냐면 강남과 사실은 인접해 있으면서 잠실 생활권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계속 인구 유입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때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구 유입이 계속 늘어나는 곳, 개발 호재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곳, 그런 질비에 있는 곳을 눈여겨보는 게 바로 해안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강동구 같은 경우가 바로 이제 그런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위치를 보자면 강동구청역이 바로 이제 여기에 있죠. 강동구청역이 이쪽에 있고 바로 한 4분 정도 거리에 이 매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눈여겨보시는 게 바로 위쪽으로는 올림픽대로가 있죠. 그래서 그 한강이 있고 그리고 호선으로 이제 따져보더라도 2호선 이제 잠실역이 바로 왼쪽에 있고요. 오른쪽에는 또 올림픽공원역 그리고 9호선 그리고 5호선이 쭉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곳에 바로 이 매물이 지근거리에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쪽이 강남권이라면 바로 준강남이라고 해서 강남권 그쪽에 이제 강동이 바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구 유입이라든가 개발 호재가 당연히 지리적으로 위치적으로 봤을 때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입지 여건을 살펴보자면 잠실에 이제 잠실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바로 강남과 인접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많이 올랐는데 뭐 미성 아파트 여러 가지 아파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2롯데타워가 건립이 되면서 더 많이 호재들. 왜냐하면 제2롯데타워 거기 123층이에요. 네. 그런데 공실로 이제 남아 있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공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기업이 들어서고 뭐 자영업자라든가 소상공인이 들어서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 맞게 되는 인구 유입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더 부각이 이제 됐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바로 이제 잠실 생활권에다가 밑에는 올림픽공원이 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요즘 임차인들은 그냥 건물이 좋네 또는 거리가 가깝네 이런 걸로 만족하지 않아요. 내가 얼만큼 쾌적하냐 또는 직장 생활 뭐 김 부장이 한마디에서 막 진짜 지쳐 있는데 거기에 내가 어느 정도 힐링이 될 수 있냐 뭐 그런 여러 가지 산이라든가 또는 쾌적한 환경이라든가 또는 물이라든가 이런 걸 찾기 때문에 올림픽공원이 있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천혜의 축복이다. 이 지역 자체가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북쪽으로는 또 한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워라밸이라든가 그런 힐링을 충분히 만끽할 수 있는 곳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인프라 역시 굉장히 충분한데요. 바로 이제 보건소가 있고 강동 보건소가 있고요. 그리고 강동구청이 바로 이제 오른쪽에 자리 잡고 있고 강동구 의회라든가 아산병원 그리고 메가박스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병원이라든가 또는 의회 그리고 보건소 이런 부분이 질비해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이 매물이 바로 지근거리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개발 호재로 이제 살펴보자면 뭐니 해도 둔촌주공 아파트 바로 아래쪽에 있습니다. 이 매물과 아래쪽에 있는데 둔촌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는 2010년 이후로 계속 조합 설립이 인가가 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시공사와의 싸움이라든가 다툼이라든가 조합원 사람들이 많으면 다툼이 일어나게 돼 있잖아요. 가지만 많은 나무에 바람 잘 일 없다라는 그런 속담처럼 여기가 가지가 굉장히 많았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자, 그런데 이제 2015년에 사업 시행 인가가 나면서 또 다시 이제 지지부진하다가 질이 멸렬될 뻔하다가 다시 이제 심폐소생을 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공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5,100세대에서 12,000세대로 이제 변모하게 될 예정이기 때문에 자,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구 유입 또는 많은 이제 대량 개발 호재가 있을
때는 인프라가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또 지근거리에 이제 이 매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탁월한 효과를 누려볼 만한 곳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자, 9호선 같은 경우는 황금 노선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1단계, 2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과거를 보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온고지신의 말처럼 3단계가 이제 개통이 되면서 삼전동에서 보은병원까지 이어지면서 이쪽 지근거리에 있는 그런 매물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지역을 또 눈여겨보면 또 여기도 황금 노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시청자분들도 눈여겨보시면 좋고요. 자, 5호선 암사역에서 이제 끊어져 있는데 5호선도 자, 이제 하남시 별내죽으로 한강을 거쳐서 지금처럼 이제 쭉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 지역도 이 지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또 개발 호재로서 충분히 작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고덕 상업 업무 지구를 들 수가 있는데요. 자, 이쪽으로 이제 넘어가면은 그 천호동과 이제 고덕동이 있는데, 자, 이 옆에 바로 이제 고덕 같은 경우는 7만여 평 정도로 지금 여기 보시면 유통존이라든가 업무존 그리고 그린존 이렇게 포함해서 7만여 평 정도로 또 여기가 복합 업무단지로 이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 지근거리는 매물과 또 영향권에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건물로 한번 가볼까요? 2018년도에 이제 만들어졌는데 하반기에 만들어졌는데 총 14층으로 이제 대리석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대로변에 있어서 굉장히 쾌적하고 깔끔한 느낌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죠. 자, 내부를 이제 살펴보자면. 거실이 보통 우리가 32평 하면은 거실이 보통 10평 정도 되거든요. 25평 하면 거실이 8평, 많아야 기껏해야 한 8평 정도인데 이 매물 같은 경우는 분양평수가 25평인데 실사용 면적이 24평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다 모든 걸 해냈기 때문에 개방감과 가시감을 동시에 내다볼 수가 있고요. 이 매물 같은 경우는 거실 평수가 32평에 해당되는 10평이에요. 그래서 거실 딱 들어설 때 와, 이 정도로 이렇게 넓어? 라는 그런 개방감을 엿볼 수가 있고요. 또 안방 같은 경우도 방이 2개인데 안방 하나가 32평에 해당되는 6평이에요. 이 매물 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안방도 굉장히 널찍널찍하게 잘 빠져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자, 거기에 이제 여기서 조망권도 바로 이제 올림픽 공원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쾌적함을 자랑할 수 있고 또 이제 개방감을 느낄 수가 있고요. 안에 꼼꼼히 살펴보자면 안방 같은 경우는 드레스룸이 있고요. 그리고 커피 드립이라든가 또는 양문형 냉장고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라든가 또 거기에 김치 냉장고까지 다 브랜드화돼서 인테리어가 이제 장식이 되고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주변에 쾌적하면서 고즈넉한 느낌과 더불어서 고급스러운 느낌까지 충분히 만끽할 수 있는 그런 내부를 자랑하고 있고요. 여기 나온 것처럼 샤워 시설도 메리평 샤워 시설입니다. 그 욕실이 이제 2개가 있는데 하나는 큰 욕실, 하나는 작은 욕실 이렇게 또 나눠져서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거기에다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주차 시설이에요. 요새 같은 경우는 뭐 젊은 사람들이라든가 또는 여성 같은 경우는 주차 시설이 갑갑하면 진짜 갑갑하다 하면서 다른 데로 이사를 가버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지하 1층과 지하 2층에 1대1 주차가 충분히 가능한 널찍널찍한 주차장 같은 경우는 이 아파트의 품격을 높이는 그런 절대적인 부분이다라고 이제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정리해 보면은 자, 잠실 생활권에 바로 이 매물이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지하 1층과 지하 2층 1대1 주차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인테리어 자체가 고급스러운 이태리제 브랜드이기 때문에 100점 만점에 100점이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큰 시세 차이까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아파트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세 차익을 노려야 되니까 현재 가격과 그리고 주변 시세는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을 비교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아파트가 지금은 좀 조정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눈여겨보는 게 소형 매물이라든가 소액 자금 또는 다세대라든가 오피스텔이라든가 또는 수익형 쪽으로 이제 많이 그쪽으로도 넘나들고 있는데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사실 일석이조의 효과, 가재 뭐 잡고 도랑치고 뭐 네. 여러 가지 이제 효과를 내다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표로 말씀드리자면 매매 금액이 5억 6천만 원이거든요. 6층인데 5억 6천인데 자, 이게 다세대가 아니라는 거죠. 다세대만 해도 강남권에 4억 정도예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다세대랑도 차이가 어느 정도 얼마 안 나는 그런
굉장히 소액으로 살 수 있는 금액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주변 시세 자체가 7억대 중반 정도이기 때문에 초중반이기 때문에 한 2억에서 1억 5천에서 2억 정도로 시세 차익을 바로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매물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죠. 또 전세 같은 경우도 5억 천이기 때문에 아파트 하면 야, 이 정도 내가 이 정도 금액으로 살 수가 있어라는 그런 어떤 의구심이 있는데 이 매물 같은 경우는 5천, 전세 같은 경우는 5천으로 충분히 살 수 있는 소액 투자 금액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수익률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매물 자체를 내가 오피스텔이든가 상가 정도 투자를 할 정도로 그런 대안이 없을까라고 했을 때는 이 매물을 눈여겨보시면 되는데 바로 월세가 180만 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을 따져보더라도 그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지금 4%인데 이 매물 같은 경우는 5% 정도에 준하는 그런 수익률이기 때문에 수익률과 시세 차익을 동시에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매물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김규현 이사와 함께 강남구 지역에 어떤 개발 호재가 있는지, 그리고 이와 비슷하게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을 만한 부동산 지역 정보는 어디인지 강동구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R&D 하우스 김규현 이사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